어릴 적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었죠. 바로 귀신이 나오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사이에선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이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어두워서 무서워했던 장소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땐 정말 심장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괴담이 아닙니다. 시시콜콜한 추억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실제 귀신 출몰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장소는 단순히 소문으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곳이었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어릴 적 경험했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1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이지만 그 당시 저희 동네는 물론 학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래된 육교를 기억하실까요? 요즘은 서울에서도 육교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30대 이상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해진 육교들 말이에요. 그 육교들은 대부분 학교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하나 있었어요. 등교길이나 하교길마다 아이들이 육교를 이용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당시엔 횡단보도보다 육교가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어린아이는 육교를 건너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계단은 높고 발판은 좁아서 걸을 때마다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육교가 단순히 무섭게 느껴졌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육교와 얽힌 이상한 사건. 육교를 건너는 건 어린 저에게 늘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지만 부모님께선 안전하다고 고집하셨죠. 그래서 겁이 나도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늘 다니던 육교를 향해 걸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육교 입구에 노란색 줄이 쳐져 있어 아무도 올라갈 수 없게 막아 놓은 겁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육교가 고장이라도 난 건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죠. 육교를 이용할 수 없으니 서성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돌아서 횡단보도를 통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어쨌든 학교에는 도착했죠. 평소처럼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뜬금없이 묻는 겁니다. 야, 너희 육교 이야기 들었어? 다들 아침에 육교가 막혀 있었다는 걸 신나게 얘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에 거기서 여자가 떨어져 죽었대. 이 말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아이들 모두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뭐, 사람이 죽었다고? 진짜야. 왜 죽은 건데? 아이들의 질문 세례에 친구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자가 떨어져 죽어서 육교를 막은 거래. 그렇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화제가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전교생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정문으로 나가보니 육교 근처에는 구경하려고 모인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몇몇은 육교 위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도로 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육교 아래 도로에 하얀 페인트로 사람 형태의 윤곽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겁도 없이 호기심에 사로잡혀 윤곽선이 그려진 곳 근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특히 평소에 골목대장처럼 까불던 녀석들이 육교 위로 올라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를 본 친구들이 놀라서 소리쳤죠. 야, 왜 거길 올라가려고 해? 거기 귀신 나온다는데. 저도 속으로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했지만 겁이 나서 끝내 따라 올라갈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는 수밖에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위로 올라간 녀석들로부터 비명과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밑에 있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야, 대체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잠시 후 올라갔던 녀석들이 헐레벌떡 내려오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별거 없더라. 육교 중간쯤에 또줄 같은 게 쳐져 있더라고. 아이들은 기대감이 무너진 듯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죽은 사람이 이런 우리를 보고 화를 내면 어떡하지? 같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상상이었지만 기분은 영 찜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은 이미 이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누가 왜 죽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알고 보니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에 살던 젊은 여성이 새벽에 육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여성은 며칠 전까지 사귀던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홧김에 육교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하셨죠.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제가 앞으로도 그 여성이 죽은 육교를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그 육교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결국 저는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쯤 지났을 때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육교에서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그저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한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황당한 이야기를 꾸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소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실제로 무언가를 본 듯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학교 선생님들마저 나서서 종료 시간마다 경고를 하셨죠. 자꾸 귀신 이야기로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무서우면 밤에는 절대 육교 근처에 가지 말아라. 물론 선생님이 귀신의 존재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경고조차도 불안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육교 근처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육교 위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소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육교 근처에서 이상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접촉사고는 물론 심지어 어떤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대형 사고까지 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 창문을 열어놓고 있던 저에게도 육교 근처에서 들리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떤 위험을 피하려다 발생한 소리 같았죠. 아이들 사이의 이야기가 계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궁금해져서 부모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상 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거기서 자꾸 사고가 난다더라. 정말 무섭다니까.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닐지도 몰라. 어머니는 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밤중에 그 육교 근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여자가 나타났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선 혹시 사람을 친 건가 싶어서 내려서 살펴봤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었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
또 다른 일화도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배달을 하던 사장님이 어느 저녁 오토바이를 타고 육교 아래를 지나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여자가 서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장님은 그 이후로 밤늦게는 그 근처를 지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자 학교에서도 결국 모든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모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경고하셨죠. 육교 근처를 지날 때는 항상 조심해라. 특히 차량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그날 운동장의 분위기는 심각함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육교와 관련된 소문과 사고를 직접 겪었던 아이들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육교에 관한 귀신 이야기는 끊임없이 떠돌았고 실제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육교 주변은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육교에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지 약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놀랍게도 사고나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소문과 사건이 서서히 잦아드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육교는 그 자체로 잊히지 않을 두려움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육교의 비극과 점차 드러나는 숨겨진 이야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이 육교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으면서 시작되었죠. 퇴근길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한 아저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떨어진 겁니다. 단순히 회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더욱 기이했던 건 그가 추락한 장소가 바로 과거 그 여자가 죽었던 정확한 위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비극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저씨가 추락한 직후 지나가던 차까지 연관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너무 잔혹한 내용이라 자세히 옮기진 않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사람이 죽게 되자 결국 관계 당국은 육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 문제와 교통 원활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 모두 철거의 진짜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육교가 철거된 자리는 이제 횡단보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육교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새롭게 생긴 이 횡단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육교와 관련된 사건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의 이상한 경험. 육교 사건이 잦아든 뒤 2~3개월쯤 지났을 무렵 반 친구 중 한 명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평범한 친구처럼 보였던 그 친구의 가족 배경이 알려지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무속인, 무당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고 이를 마냥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 친구를 놀리기 시작했죠. 너도 귀신 볼 수 있냐? 엄마가 무당이면 너도 그런 거 보이는 거 아니야? 놀림이 계속되자 친구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안 보여.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친구의 화난 반응은 오히려 아이들의 놀림을 더 부추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친구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저는 우연히 그에게서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끔 뭔가 이상한 게 보여. 귀신 같은 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다른 친구가 어느 날 아침 학교에 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진짜 귀신 본대. 내가 직접 물어봤어.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스러움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야기는 점점 커졌고 이제 학교 전체가 이 새로운 소문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육교에서 벌어진 마지막 소름 돋는 이야기.
그 친구는 당시 육교를 정면으로 바라본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왼쪽 계단 중간쯤에 웬 여자가 엎드려 있었어. 이 말에 함께 있던 아이들조차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가 유령을 봤다고 주장하자 주변 아이들은 흥분한 나머지 육교 쪽으로 달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죠. 친구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야? 설마 다른 애들한테들은 얘기 가지고 지어낸 거 아니야?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이건 방금 내가 직접 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포함해 모든 아이들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본 그 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의 말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친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진짜야. 그날 이후 육교 귀신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깊은 공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교는 철거되었고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과 소문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육교 철거 이후에도 남은 공포의 흔적. 육교가 사라지고 나서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당시 학교에서 돌던 귀신 이야기는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섬뜩했죠. 육교 위에 올라서면 괜히 떨어질 것 같아 두려웠던 그 시절, 그곳에서 2명이나 목숨을 잃고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마 그 육교를 본 사람들이라면 당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많았으면 그 자리에 남아 엎드린 채 나타났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차량 안에서든 육교 위에서든 그녀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육교를 떠올리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네요. 당시 육교가 철거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